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석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 분석 기술들이 실제로는 지금 저는 이제 파트너 대행사들이 이미 선정이 돼서 파트너 대행사들과 사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품을 미친 듯이 어필을 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보여드리고 또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분석 기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그를 통한 결과를 유튜브에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어, 다양한 정보들과 이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분석 기법에 대한 영업이 아니라 좀 분석 기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해 보십시오 라는 정도의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델파이 분석, 제가 개발한 이 델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는 미래 성과를 몇만 번, 몇십만 번의 테스팅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존 크리에이티브 성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매출 성과인데, 비용을 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지금 미세하게나마 49만 8천 원 정도 더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크리에이티브 분석입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매출 증가량이 74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금액을 덜 쓰고 지금 기존 비용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9백만 원으로 약 160만 원 정도 덜 썼는데 지금 미세하게나마 매출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나마 계속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이게 점점 극대화가 됐을 때 이제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성과가 사실 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금액 대비 매체들의 그 선정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예측되는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쭉 선형 관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4분위 계수, 흔히 박스플롯이라고 하죠. 이상치 탐색할 때 쓰는 이 박스플롯도 보고 이렇게 이제 생존 분석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지표 수준에 왔을 때 어떤 매체가 비용을 이제 덜 쓰면 되는지, 또 조금 쓰면 되는지, 많이 쓰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B 매체라고 하는 거는 100만 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100만 원 이상 쓴 금액들은 사실 이제 삽입이라고 해서 사실 매체해 주는 금액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 매체는 100만 원 이상 쓰면 안 되니까 딱 이제 99만 원까지만 쓰고 나머지 3, 400은 다른 매체 활용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도 뽑아드리고 이렇게 전환과 관련된 트리 구성도 해서 작업을 해드립니다.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상관 분석도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델파이 분석을 통한 선형, 상관, 생존, 트리 분석,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마지막으로 최종 성과 분석까지가 이렇게 한 묶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프로모션 분석이나 연관형 상품 트리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오퍼 라운드 분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 요거 프로모션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어떤 오픈형 이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웹사이트에서. 그 이벤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연관형 상품들이 분석 같은 경우엔 주로 CRM 데이터가 있는 쇼핑몰에서 많이 진행을 하시고, 오퍼라운드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온라인 광고 분석하는 데 쓰이죠.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매체가 이렇게 A, B, C, D 매체가 있어요. 근데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지 확률만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제가 로직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매출 확률이 나옵니다. 이 매출 확률이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거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비율은 90%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예. 거의가 아니라 아예 틀릴 일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확해요. 이 확률 퍼센테이지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매체가 어느 정도 확률로 성과가 나올 것인지, 즉 90%면 방문자가 100명 들어왔을 때 실제 저 A 매체로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성과를 이룬다는 거죠. 저 매체에서 성과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매체에다가 금액을 조금 더 할애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이제 매체에 대한 브랜드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스 매체가 분류가 되어 있고, 빈도, 합계, 초기, 중기, 말기, 평균 상호작용, 주요 활성화 위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심리 트리거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별도로 로직을 구성해서 만든 내용들이고, 그 로직에 따라 이 소스 매체들이 분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뭐 이제 대면 초기 단계에서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매체인지, 중기나 말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매체인지, 그래서 그 매체들의 전환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고, 이걸 활용해서 매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캠페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말한 VOC를 분류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고객은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고객이 어떤 집단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그 고객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이벤트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클러스터 군집을 체계화해서 개발하는 방법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클러스터링 설계 기법을 제작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군집을 나눠줍니다. 고객별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문장 단위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나눕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흔히 우리가 VOC를 분석한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그냥 단순히 명사, 동사, 형용사를 통해서 특정 이제 단어 빈도별 주제만 찾았습니다. 뭐 사실 주제랄 것도 없죠. 단어 빈도를 찾은 거죠. 근데 단어 빈도만 찾으면 사실 해석할 때 사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쓰느냐에 부닥칩니다. 근데 실제로 주제 단위로 나누게 되면 학습 환경이 불만인 건지, 뭐 화상 수업이 이게 만족하는 건지, 이게 불만족인 건지, 뭐가 다른 게 있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의도의 말들을 했는지,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아주 쉽게 생각해서 화상 수업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화상 수업에 대한 광고를 더 뿌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 화상 수업 만족한다는 거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고 저게 바이럴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쵸? 아주 수월하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롤 분석이겠죠. 사실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루는 일부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가장 참 이게 허상 지표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게 사실 스크롤 분석입니다. 이 스크롤 분석이 사실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나눠놔도 활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데이터도 참 복잡하게 돼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방법은 요렇게 이제 뭐 페이지 수라거나 깊이 퍼센테이지를 나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사용자, 시작, 이제 유입, 유출, 생존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저는 이제 총 5가지 기준으로 페이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나눠서 실제로 이 페이지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유출 유입 단계에서 어떻게 페이지를 재구성해서 활용해서 뭐 평균 세션 시간을 높인다거나 전환율을 높인다거나 혹은 뭐 이제 유출률을 낮춘다거나 유입률을 높인다거나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사실 뭐 제가 갖고 있는 제 노하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표를 바라볼 때 능동지표, 반동지표, 피동지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즉 여기 있는 지표들이 점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환수를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지표들, 우리가 처음에 만질 수 있는 지표들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지표들이 있죠. 조금 영향을 받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피동, 후행 지표라 불리는 것들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데이터 분석,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는 건 피동지표에서 능동지표로 가는 길이고 피동지표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능동지표로 옮기는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초보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표는 무조건 하나만 설정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으시거나 이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다고 하시면 무방한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시면 지표를 여러 가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두 가지, 정확하게 몇 가지, 딱 한두 가지만 정해서 그 지표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셔야 돼요. 뭐 요 AARRR 이 해적 지표는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분석 지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구매율을 통한 이제 방문자 확보 전략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제가 이제 지표 유형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 뭐 쇼핑몰 주요 지표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분석 방법들과 지표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